자, 지금부터 IoT 스마트 홈 키트 블루투스 편, 자, 얘를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작 아두이노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제 기본 키트에 가지고 있던 이 아두이노와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 두 개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쓰기로 하고, 자, 얘를 일단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아두이노 그 확장 쉴드죠. 이게 적충해서 쓰는 거, 아두이노 확장 쉴드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LED 전광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RGB 원형 비트가 있죠. 요거 갖다가 아마 그 색깔을 나타내는 거, 다양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이죠. 가변 저항과 LED 세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 쿨링 팬 돌아가는 거, 에어컨 역할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암 케이블이 있죠. 암 연장 케이블이 있고요. 아두이노 연결, 그 다음에 암 짧은 케이블이 있고, 자, 요거는 온도 센서죠. 온도 습도 센서가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미니 브레드보드, 미니 빵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적외선 송수신 센서, 적외선 센서가 있네요. 드라이브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목공풀이네요. 목공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요런 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조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 아두이노 우노라고 써있네요. 자, 이거 잠시 두고 아두이노 우노 얘를 되게 쉽네요. 자, 아두이노 우노 자, 여기다가 아두이노를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부착을 할 때 여기다가 핀이 들어가는데 고정핀 I가 결합이 된대요. 자, 고정핀이라는 게 있네요. 자, 요게 고정핀 세트가 들어있는 요 판이 있어요. 요 I.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이게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모양 같은데 뭐가 다른가 보죠. 자, 똑똑똑 잘 떨어집니다. 자, 일단 빼고. 자, 이거 뭐야? I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꼽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아두이노를 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아두이노를 꼽죠. 아두이노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13번 포트까지 있고 그라운드 포트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센서들을 꼽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센서들을 꼽을 때는 이 확장 쉴드가 필요하죠. 확장 쉴드는요, 여기에 그 전원선 있죠. 검은색 그 외장 듯이 전원이 들어오는 곳에 파란색을 같이 맞춰가지고 맨 끝라인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보통 확장 쉴드는 다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거고요. 얘가 전원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홈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얘가 이 홈에 맞춰 가지고 들어가네요. 이렇게 꼽았어요. 어렵진 않네요. 자, 다음은 이 부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부저에 대한 설명은 다른 아두이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는 데가, 얘가 플러스 극이죠. 기억하면서, 자, 플러스 극이 화면에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꼽고, 자, 꼽고요. 자, 여기 5개짜리 케이블, 암 케이블이 있거든요. 5개짜리 암 케이블에서 2개를 띄었어요. 2개를 띄어서, 통상적으로 검은색이 마이너스 극이죠. 물론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를 다룰 때 마이너스는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요. 화면에서 보기에, 자, 왼쪽 얘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는 얘를
검은색을 마이너스에 꼽고 흰색을 플러스에 꼽을게요. 자, 꼽고 검은색은 7번. 자, 어디냐면 여기 디지털 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지털 핀이 0번부터 쭉 가가지고 12, 13번 핀까지 아래서 확 적중돼가지고 13번까지의 디지털 핀들이 위로 올라왔죠. 각각의 그라운드와 그 볼트와 플러스 마이너스 S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7번의 그라운드에는 마이너스 극을 꽂고요. 디지털 핀, 예, 하얀색 플러스 극은 7번 핀에 S에다가 꼽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외선 송수신 모듈 얘를 꼽아 줄게요. 아까 꼽았던 이 핀에다가 얘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역시 아까 5개짜리에서 2개 썼잖아요. 여기서 남은 3개 갖다가요. 잘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꽂아요. 꼽을 땐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는데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요.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맞춰서 꼽아주면 딱 들어가죠? 자, 얘를 어디에 넣냐면 10번입니다. 이번에는 10번 모듈에 10번이면 10번의 V가 가운데 VC. 자, 여기는 VC 이럴까? VC 페이지 10번의 VC 볼게요. 그리고 10번. 그다음에 그라운드 글쎄 그라운드 10번의 가운데 하고요. 여기 그라운드 VC 사이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웃을 S가 간다. 자, 여기에 VCC 그라운드 아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쭉 보면 여기에 그라운드 VCC 아웃 S 올라가요. BBS 옵션이고요. 언제나 VCC는 여기에 가운데 VC를 꼽고요. 그라운드는 여기 G 그라운드에 맞춰서 꼽고요. 나머지 S는 아웃에 맞춰서 꼽으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니까 잘 보고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서버 모터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자, 서버 모터가 이렇게 있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여기에 블루투스 모듈을 한번 꼽아 볼게요. 자,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듈에 핀이 4개가 있어요. 4개가요. 맨 위에서부터 RX, TX, 그 다음에 그라운드, VCC 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암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4개를 한번 뽑아 볼게요. 하나, 둘, 셋, 4개. 꼽을 때 색깔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 RX는 내가 갈색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얘를 붙여야 되는데 따로 부착하는 거는 없네요. 조금 이게 덜렁거리긴 하겠지만 일단 놓고 그대로 한번 꼽아 볼게요. 이 안에 내용을 잘 기록을 해 놓은 거대로 옆에다가 노란 종이를 쓰고 얘를 그대로 여기서 꼽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기둥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필요하네요. B판, B, 여기 B라고 써 있습니다. 글자가 밖으로 나가게, 글자가 밖을 향하게 꼽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C판입니다. C를 꼽기 전에 여기에 L판이 있어요. L. 5개가 나왔어요. 자, C를 이렇게 두었을 때요. 이 요 핀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위에서 안으로. 여기에 이제 환풍기 역할을 해줄 요 쿨링팬이라고 하는 거, 뭐 간단하게 프로펠러긴 하지만 요 쿨링팬을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게 위로 오게 해가지고요. 자, 뒤를 보고서도 한 번 더 결합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결합핀 N이 있어요. 결합핀 N을 빼가지고요. 됐죠? 자, 다음은 온도 습도 센서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게 온도 습도 센서예요. 여기에도 보면 역시 펜이 있으면 옆에다가 기록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암암 긴 거에서 3개를 뽑아요. 여기가 뭐였냐면 그라운드는 녹색이고요.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얘를 여기다가 꼽고 얘를 8번 핀으로 가는 거예요. 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눌렸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거의 다 됐죠? 요거 쿨링팬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 검은색, 우리는 검은색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약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VCC. 근데 빨간색은 이제 S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요 암수로 되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암수. 여기서 2개를 띄어요. 짧은 거 2개를 띄워 가지고요. 여기다가 일단 자, 검은색을 나는 파란색에다 꼽을게요. 검은 거, 파란 거, 디지털 11번입니다. 이번엔 11번에 그라운드로 가죠. 됐죠? 그랬으면 이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2번 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결합이 되고 나면 전원선이 꼽을 수 있게 되죠. 깔끔하네요. 그 다음 D번 판입니다. D번 판을 빼서요. 자, 여기다가는 M번 핀을 꼽으랍니다. 잠깐 여기다 둘게요. 자, 여기 M이 여기서 5개를 꼽습니다. 5개. 꼽을 때 D라는 글자를 뒤집어요. D가 안 보이죠? D가 안 보이는 곳에다 놓고서 요거를 이렇게 꼽아줘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꼽았죠? 여기에 이제 LED 전광판이 나가는 거죠. LED 전광판을요, 아까 저희가 암암 많이 남아있죠. 암암 긴 거에서요, 역시 둘, 셋, 4개를 뽑아요. 4개를 꼽아줄게요. 꼽았죠? 자, 역시 이것도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요, 그라운드, 그 다음에 VCC, SEA, 그 다음에 SCL. 잠깐만, 검색이요. VCC는 흰색이요. 자, 얼로 물리려면 이번에는 그라운드, 얘는요 아날로그로 가는 거예요. 아날로그 4번 핀에 그라운드로 갑니다. 아날로그 4번에 그라운드. 핀은 아날로그 4번에 VCC고요. SEA가 SEA는 페이고요. 아날로그 4번에 S고요. 아날로그 5번에 S고요. 이거 지금 있습니다. 자, 볼까요? VCC, 아날로그 4번에 다음에 VCC고요. 다음 아날로그 4번에 S고요. 다음 아날로그 5번에 S입니다. 이렇게 요새를 전광판 LED죠? LED가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꼽고서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버 모터죠? 자, 서버 모터를 어디로 거냐면, 자,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꼽아야죠. 서버 모터는 언제나 갈색, 붉은색, 주황색 이렇게 있어요. 갈색이 언제나 그라운드고요. 빨간색이 VCC예요.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3번 포트로 갑니다. 디지털 13번이요. 디지털 13번. 그라운드 VCC, 그라운드 VCC, 13번. 예, 서브 모터는 어렵지 않게 꼽아지고요. 그리고서 이제 얘를 결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꼽.
자, 이렇게 집을 구성이 되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집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집의 모양이 갖춰지고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문을 달아 볼게요. 문은 G입니다. G와 F 두 개를 빼줍니다. 두 개를 준비하고요. G와 F를 띄었어요. 모양은 요렇게 결합이 돼요. 요렇게 결합이 돼서 들어가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나사, 여기서 보면요, 나사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제일 긴 거 2개가 갖고 하나 짧은데요. 요거 긴 거를 뽑으면 됩니다. 요거 갖다가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문이 결합이 됐습니다. 어때요? 문이 이렇게 닫힌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헐렁거리다 싶으면은 여기를, 요 결합 부분을 여기 있죠? 목공풀로 이렇게 붙여주면 헐렁거리지 않게 딱 붙을 수 있게 되겠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천장을 붙일게요. 천장 H. 자, H 여기 보이는 곳에다가 K를 붙입니다. 여기다가 K. 자, K를 빼가지고요. 여기다가 꼽고. 자, 꼽았죠? 그 다음에 RGB LED가 있어요. RGB LED에요. 암, 긴 거. 자, 정말로 거의 다 왔습니다. 암, 긴 거 3개를 뽑아요. 뽑아가지고요. 보면 역시 그라운드가 있네요. 마침 저도 검은 게 있으니까 검은 거를 그라운드에 물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NID, 맨 마지막에 뒤에 있는 핀, 자, 요거를 어디로 가는 거냐면 6번입니다. 6번 디지털 6번에 그리고 다음 VC 다음 VC 체크하세요. 다음 톡 3개가 물리고 얘를 빛이 보이게 여기다가 꼽아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서 얘를 한쪽에다가 하고, 얘도 한쪽에다가 자, 이렇게 돼서 집이 LED가 있고요. 서버 모터가 문이 열고 닫고가 되게 돼 있고요. 자, 이쪽에는 쿨링 팬이 있고요. 여기는 전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송수신 모듈이 있고요. 여기는 LED가 있어가지고 이따가 연결하게 되면 빛이 꺼지고 켜지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키트, 집이 일단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정작 중요한 이제 코딩으로 가가지고 얘를 한번 LED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완성된 이 IoT 블루투스 홈 세트, 홈 키트를 가지고요, 실제로 아두이노를 통해 가지고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에두이노라고 하는 그 아두이노 전문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한 키트를 가지고 저는 조립을 한 거예요. 요 코드는 일일이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에두이노라는 그 사이트에서 요거를 제품을 판매를 할 때 각각의 센서들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앱들,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코드들을 같이, 예제 코드를 같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운로드된 여기에 이제 최적화된 그 파일을 가지고서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실행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두이노를 일단 기본으로 딱 설치를 했습니다. 아두이노를 띄웠어요. 띄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 케이블을 이렇게 물렸죠. 전원에 물렸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띄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요, 보이드 셋업,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 이렇게 2개의 함수로 돌아갑니다. 보이드 셋업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세팅해 주고요, 보이드 루프 해가지고
실행하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실행하기에 앞서 언제나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꼽게 되면 습관적으로요. 자, 꼽았죠. 자, 꼽게 되면 무조건 툴로 가요. 툴로 가서 보드, 포트, 정보기, 이 세 가지는 필수로 하는 거예요. 자, 보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 이름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뭐 슬래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는요, 열었을 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있었을 때 이게 아두이노는 무조건 맨 아래 포트를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맨 아래 거, 왜 맨 아래 건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맨 아래 거를 한다는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툴 들어가서 보드 정보 얻기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보드 스케치 업로드 이렇게 되면은 된 겁니다. 알 수 없는 보드 접속이 안 된 건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접속이 된 거예요. 아, 서로 통신을 주고 받는구나. 여기까지 안 된다면 일단은 이게 접속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처음에 소리 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 자, 부저를 열었어요. 자, 부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툴, 이렇게 마지막 거 엮기. 이거는 습관적으로 반드시 새로운 창이 열리면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자, 부저 핀이 7번 포트에 물려 있어요. 아까 꼽을 때 7번에 꼽았던 거 기억날까요? 7번에 꼽아 있고, 자, 이제부터 부저 핀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저 핀은 뭐냐면 7을 대신하겠죠. 치환되겠죠. 7로. 자, 핀 모드는 7번을 아웃풋, 내보내라, 인풋, 아웃풋. 내보내는 거는 액추에이터겠죠. 액추에이터. 자, 소리 나는 부저는 액추에이터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을 합니다. 인풋이 아니라. 그리고서 톤을 갖다가 부저 7번은 523번 5옥타브 도랍니다. 도움이 나나봐요. 그 다음에 587번은 여기 헤르츠를 얘기하는 거고요. 5옥타브 레. 그 다음에 659 이렇게 되면은 미. 자, 이거는 따로 그 소리와 피에조 스피커에 대해서는요, 이거 말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일단 이게 동작하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서로 길었어요. 동작해 볼까요? 자,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이 코딩이 이 컴퓨터 언어에 맞게 0과 1로 변환됐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니까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자, 들어보세요. 들릴까요? 이렇게 들리죠? 자, 딜레이 1000이란 얘기는 1초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짧게 하고 싶다. 그럼 500 해도 되겠죠? 500. 그 다음에 500. 아니, 200. 자, 500. 그 다음에 여기를 500. 한번 바꿔볼게요. 하고서 시끄럽네요. 자, 500. 하고서 실행해서 보면, 자, 보세요. 들릴까요? 그쵸? 자, 그럼 다른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내가 만약에 다른 음정을 내고 싶다.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뭐 노래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파일에서,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제에서요. 디지털에 가면은요, 톤 멜로디라고 있어요. 톤 멜로디 예제 파일이거든요. 톤 멜로디에 가서 보면, 여기 피치 헤더 파일이 있어요. 아까 봤을 때 523 5옥타브 도라 그랬죠? 523 5옥타브 도 맞나요? 523 여기 있네요. 노트 C 523.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더 다른 음을 내고 싶다. 여러분들 아는 거 C, D, E, F, G, A, B, C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거의 음정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아는 도는 여기 있습니다. C, 4. 요게 우리가 아는 피아노 건반에 있는 도 기준점이 아마 이거예요. C, 4. 자, 노트 C4를 쓰게 되면 262Hz의 도를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여기를 보면서 그 해당되는 걸 놓고 또 길게 해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이름의 노래를 맞춰줄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서버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현관문이 열고 닫히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제로라고 하는 파일을 엽니다. 서버 제로를 열면 13번 핀에 지금 서버 모터가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180도 가서 멈춰라. 자, 실행을 하고 일단은 확인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자, 0점 조준을 해보니까
어, 자, 여기 보세요. 서브 모터를 기준으로 여기 노란색 마크가 있죠? 이 마크에서 이쪽 방향, 화면에서 왼쪽 방향이 정확하게 이게 0도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앞을 바라보면 노란색 앞을 바라보면 이게 90도예요. 직각 방향. 이게 90도. 그 다음에 이게 180도예요. 이 0점 조준이라는 건 뭐냐면 180도에 딱 맞느냐. 근데 이 180도보다 뒤로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나사를 빼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사를 빼서 요 문을 딱 닫아주면 이게 180도가 된다고요. 자, 빼서. 근데 저는 지금 편의상 힘으로, 제가 힘이 좀 세요. 힘으로 강제로 180도를 맞출게요. 이렇게 문을 딱 닫아줬어요. 요게 180도가 된 거예요. 원래는 나사를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편의상 저는 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180도가 됐어요. 이렇게 0점 조준이 되고 나면 이제는 실제로 90도와 180도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 서버모터라고 하는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90도에서 1초, 180도에서 1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름 무한 루프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90도와 이쪽을 문이 닫히는 180도가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서버모터가 90도와 180도를 1초씩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적외선 IR 센서 모듈입니다. 적외선 IR 센서 모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건 TV 리모컨 있죠? 리모컨에서 이게 하게 되면 거리를 감지해 가지고 나의 신호를 TV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감지해 가지고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센서 모듈이 여기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투명한 LED와 검은색 LED가 있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여기서는 안 보이겠네요. 이게 등이 있어요. LED 센서 LED 등이 있어요. 감지할 때마다 등이 불빛이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먼 거리를 감지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변 저항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게 되면, 나사를 갖다 조절을 해주게 되면 그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코드를 한번 본다면 만약에 가까이에서 얘가 지정한 그 거리, 그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거 돌려가면서 직접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정한 거리 내에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은 스탑이라는 글을 보내고, 그게 없고 비어있다 라고 한다면 nothing이라고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9600rpm이라는 속도로 9600 비트레이트로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합니다. 그럼 다시 센서는, 자, 여기 IR 이 센서는 입력값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핀 모드의 센서가 인풋이 되겠죠. 입력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센서는 아까 10번 포트에 물렸어요. 10번 포트에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거리를 측정해서 멈춰라, 계속 하라. 한번 볼까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에서요, 요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어요. 시리얼 모니터. 자,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서 감지되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이렇게 되면 스탑 있죠. 내리면 nothing. 있으면 스탑. 없으면 nothing. 스탑, nothing. 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if라는 함수,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하고 알게 된다면 요 아두이노 내에서 만약에 스탑이 된다면 문을 열어라, 만약에 스탑이 된다면 뭐 불을 켜라, 만약에 스탑이 된다면 부저음을 울려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겠죠. 만약에 스탑이 된다면 도둑이 나왔다, 119를 신고해라, 이런 그 C 언어를 조금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다면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정확하게 적외선 IR 송수신 모듈 이렇게 부릅니다. 적외선 IR 송수신 모듈 혹은 센서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다음은요, DHT 센서, 온도 습도 센서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 예제 파일을 엽니다. 여기에서요, 일단은 헤더 파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거죠.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요, 라이브러리,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에 가가지고요, DHT를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DHT를 검색을 해주세요. DHT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이 얘를 설치를 합니다. 먼저 설치하면은 install all 모두 설치해 주세요. 다 됐으면 닫기. 자, 컴파일을 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컴파일 완료가 됐죠. 그 다음 실행을 하게 된다면, 자, 결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시리얼 보면은 나오죠. 지금 현재는 26도고요 37%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을까요? 습도가 30. 자, 아주 단순하게 제가 한번 입김을 한번 불어볼게요. 보이나요? 37도로 바뀌죠. 41도. 자, 이렇게 47도까지 올라. 오, 제 입김이 이게 조금 한 박자 늦게 올라가네요. 60도까지, 62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습도를 확인하고 내가 온도를 어떻게 떨굴 수 있을까요? 다시 습도가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온도, 습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요. 온도, 습도 센서가 잘 동작하는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살짝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예.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은요, 툴에서 시리얼 플로터라고 있어요. 플로터, 기다란 프린터를 플로터라고 하는데, 이게 차트를 보여주는 모습도 플로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시리얼 모니터 열려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자, 모니터를 닫고요. 툴에서 플로터를 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차트를 통해서 온도가 26도였고요. 습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나요? 크게 하고 싶은데. 자, 온도와 습도 쭉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원시적으로. 자, 너무 욕하지 말고요. 하게 되면 온도랑 습도가 변할까요? 안 변하네요. 올라갔다. 자, 보면은 습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주 살짝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와 습도, 플로터와 시리얼 모니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쿨링팬이에요. 쿨링팬, 돌아가는 팬. 환풍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풍기 혹은 뭐 우리가 선풍기로 이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얘를 그래서 3-3 팬을 열게 되면 팬 모드, 팬은 11에 물렸죠. 팬은 11로 치환이 되고, 팬은 인풋일까요? 아웃풋일까요? 그죠? 그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팬은 디스라이트, 씌워지기를, 자, 팬이 255 이제 동작한다 3초 동안, 그 다음에 팬이 멈춘다 3초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255와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최대 출력인 255,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0까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줄 수 있게 우리가 설정을 한 거였죠. 자, 아날로그에서 3초 동안 동작을 하고 동작을 멈추고를 볼 수 있어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쿨링팬이 3초간 돌았다가 그 다음에 멈추고 3초간 멈췄다가 3초간 돌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IR 센서 기억나나요? 적외선 감지 센서? 적외선 감지에 의해서 쿨링팬이 돌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고, 혹은 요 전에 있었던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쿨링팬이 돌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거는 얼마든지 응용을 해 가지고요, 코드를 갖다 붙이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 LED 패널입니다. LED 패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패널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거요. 요 LED 패널에 대해서 열었습니다. 4-1 LED 모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LED 모듈을 동작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 선행 작업을 해야 돼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스케치에 가가지고요, 라이브러리에 포함을 하기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zip 라이브러리 추가, 압축된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자, 에어 뭐라고 BP 랩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 zip 압축된 상태로 있는데 얘를 그대로 열어 가지고요, 요거를 열어서 하면은, 저는 지금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조금 전에 테스트 해보느라고 한번 이게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스케치에서 하기 전에, 자, 두 번째로 여기 있습니다. 요 리퀴 크리스탈 I2C라고 하는 부분, 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자, 세 번째 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에 포함합니다. 라이브러리 관리 가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아까 방금 복사한 거 있었죠? 하고서 얘를 엔터 해가지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리퀴드 크리스탈 I2C 라는 거 하다 보면은 짐 아래 가서 보니까 리퀴드 여기 있다. 있죠? 리퀴드 크리스탈 I2C.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설치가 나올 거예요.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자, 설치를 했으면 다 끝난 것 같으면은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컴파일을 하고, 그럼 컴파일 중이 되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LED 패널에 Hello World Enjoy Arduino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문구는 저 코딩에서 바꿔줘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요, 네오픽셀 RGB L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GB LED, 그러니까는 R, 레드, 그린, 블루,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불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설정하는 값에 따라 가지고 빛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RGB LED라는 파일을 엽니다. 실행하기에 앞서, 자, Adafruit 네오픽셀이라고 하는 거 맨 위에 헤더 파일,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얘를 복사해 가지고요,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 가지고요, 네오픽셀, 얘를 엔터를 해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dafruit 네오픽셀 여기 있죠. Adafruit 네오픽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설치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닫아주고, 그리고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0.5초씩 RGB 그죠? 색깔이 변하는 거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빨강, 녹색, 파랑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RGB 값에 따라서 가령 우리가 if 함수를 더 자세히 안다면, 아까 그 거리 송수신 센서 있었잖아요. 송수신 센서에 의해서 거리 값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온도가 몇 도일 때는 뭐 파랗게 하고, 온도가 몇 도일 때는 빨갛게 하고, 습도가 몇 도일 때는 녹색으로 하고, 요게 서로 연동돼서 얼마든지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코딩은 이제 시언어 파트니까 다른 강의 설명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블루투스 모듈을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예제 파일에서 블루투스 모듈을 엽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열고서요,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자, 이 블루투스 모듈은 저는 HC06 모델을 쓰고 있어요. HC06 모델은요, 그 iOS는 안 됩니다. 애플은 안 되고요.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만 이게 서로 이게 호환이 되는 그러한 모듈이고요. 자, 이게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 가지고요,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곳에 여기에, 자, 이 집에 그 블루투스가 있잖아요. 블루투스 이름을 지정을 해요.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나의 핸드폰으로 그 블루투스를 열었을 때 그 이름을 찾아서 얘를 갖다가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 지정을 하기 전에, 자, 실행을 해서 블루투스가 제대로 장착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AT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AT를 하고서 전송. 자, 이전에, 자, 미안합니다. 엔드라인 없음 체크가 되어 있고요. 9600 보드레이트 해가지고 서로 전송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전송했을 때, 자, OK 같으면, 아하, 서로 접속이 잘 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AT 하고서요, 플러스 하고서 name, AT 플러스 name까지 하고서 내가 원하는 이름, 어떤 이름으로 검색되기를 원하는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 있죠? 자, AT name, AT 플러스 name 하고서 요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을 계속 붙여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AT name firstman이라고 할게요. first underbar man 이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OK set name, 아하, 여기 두 번째 OK set name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아, 이제부터 나는 블루투스를 켰을 때 나는 이 아이를 그 firstman 이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핀 번호를 해줘야죠. 그 다음, 자, 헷갈리지 않게 요거를 지우려면은요, 여기 앞에 출력 지우기 있습니다. 출력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AT 플러스 핀 해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때 나름의 비밀번호 설정처럼 0000 핀 번호는 0000 디폴트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T 플러스 핀에서 요 자리가 000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고서 역시 전송을 눌러보면, 그래서 오케이 셋 핀이 설정이 됐어요. 자, 이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켜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요,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 보면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에두이노 블루투스라고 있어요. 다시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에두이노 블루투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에두이노 블루투스 들어가면요, 요게 있습니다. 에두이노 블루투스, 요거를 설치를 해요. 저는 조금 전에 한번 설치를 해봤거든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열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설치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자, 요 앱이 생깁니다. 이거를 터치해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이전에 여기에서 블루투스를 열어주는 거죠. 블루투스를 열고, 퍼스트맨, 제가 방금 아까 설정했었죠? 여기 있습니다. 퍼스트맨, 방금 했었던 거, 퍼스트맨을 클릭 해가지고, 완료.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키트 선택이 있고요. 블루투스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블루투스 컨트롤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러에서요. 모듈 선택은 저는 이게 뜻이 HC06입니다. 여기에서 터미널 모듈이 있어요. 자, 제가 옆에다 놓고 터미널 모듈을 열게 되면 방금 했었던 퍼스트맨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열어볼까요? 자, 여기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요, 아까 시리얼 모니터가 있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봐요. 자, 여기에서 내용을 일단은 지우고, 출력 지우기 하고, 여기서 9600 보드레이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어가지고, 보스 NL NCR로 바꿔주세요. 보스 NL NCR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요? 메시지를 넣기를. 자,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하이. 전송을 해보면, 하이가 떴어요. 자, 나는 여기에서 입력을 했는데, 컴퓨터, 아까 만든 그 IoT 하우스가 응답을 했어요. IoT 하우스에서 하나 볼까요? 여기는 한글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서 전송. 하니까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안 되는군요. 자, 여기도 헬로우 하고서 전송을 해보면 여기 글이 일로 왔죠. 한글은 전송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전송해 볼까요? 한글이 되나? 자, 여기에서 나는 핸드폰입니다 하고서 보내보니까 여기에 한글, 핸드폰에서 한글을 쓰는 건 컴퓨터로는 가네요. 아두이노로는 가요. 근데 아두이노에서 한글을 보내면 이리로 안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나는 아두이노예요. 나는 아두이노예요. 라고 해도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서로 전송되는 걸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마지막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자, 이 핸드폰으로 전체 제어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끄고요. 자, 마지막 예제 파일을 엽니다. 스마트 홈 키트라고 나왔어요. 자, 이 친구를 컴파일을 해볼까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썼던 모든 센서들, 모든 액추에이터들을 다들 컴파일러를 하고 있어요. 활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컴파일을 했어요. 자, 아무 이상이 없네요. 완료.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이 되고 일단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를 다시 돌려가지고요. 기존으로 넘어가가지고 에두이노로 다시 자 볼게요. 에두이노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블루투스 컨트롤러가 아니라 키트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키트 선택에서요. 다시 키트 선택에서 이거 한다 그랬죠. 저는 HC06 얘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중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게 스마트홈이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두이노 M블록 선택해 주세요. M블록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두이노로 했죠. 자, 아두이노를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역시 다시 한번 firstman 방금 지정한 거 얘를 하고, 자, 이제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영상이 듀얼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문을 열어본다면, 자, 스마트 도어. 자,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열린 걸 볼 수 있죠? 열린 다음에,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닫히게 될 거예요. 자, 닫혔고, 그 다음에 스마트 에어컨이 있네요. 자, 에어컨은 이쪽에 있어요. 자, 에어컨이 돌아가는 걸 한번 자,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이겠다. 자, 스마트 에어컨을 켭니다. 켜면 돌지요.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는 게 보이나요? 자, 이거는 이제 화면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였다 멈췄다 하고 있고요. 스마트 전등 노란 거 한번 비춰볼까요? 자, 이 안에 빛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아볼 수 있게 빨간 거 스마트 전등 켜게 되면 자, 켜진 걸 볼 수 있죠. 스마트 전등. 그 다음에 노란 거, 파란 거, 자, 그 다음 파란 거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침입 경보 시스템 눌러볼까요? 자,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여기 있는 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침입자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요게 울리도록 멈춰라, 그럼 멈춰다 하면 제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실행되는 거를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제어한다는 게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키트 하나를 완성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그건 누구라도 설명서를 따라가면 만드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센서만, 내가 원하는 액추에이터만 가지고, 아니면 이것들을 가지고 재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아두이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선 3D 프린터의 어떤 모델링부터 그 다음 슬라이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다룰 수 있는 툴을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팁을 알려준다면, 여기에서 이 전원 부분을, 여기 있죠. 자, 전원 부분을 빼는 거죠. 전원 부분을 빼서요, 자, 여기 9V 있습니다. 자, 9V. 자, 9V 배터리. 이걸 갖다가 물리게만 하면, 한번 이 아두이노에, 이게 아까 컴파일을 한다는 얘기는, 아두이노 내에 있는 EEPR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한번 기억되는 저장 장치. 자, 한번 여러분들이 컴파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원을 뽑아도 그 안에 맨 마지막 저장된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9V 배터리를 꼽아준다면 이 내부에서는 얘를 알아서 5V로 낮춰가지고 자동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연결된 거 없이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IoT 스마트 홈 키트 한번 만들어 보고 제어하고 동작하고 간단하게 아두이노 코딩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